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한 중심에 있는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굴기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2025년까지 이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높이겠다.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 자립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처럼 쉽지도 않고요. 또 중국 내 현실도 이 중국의 이런 의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흐르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이 갈 길 먼 반도체 굴기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약 63조 원 규모로 조성했던 이 반도체 펀드의 운영 책임자가 휘말린 부패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사정기구죠. 중앙기울검사위는 19일 가오숭타오 전 화신투자관리, 이걸 시노아이스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부총재가 엄중한 위법 행위로 현재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앙기울위원회가 말하는 엄중 위법 혐의라는 게 뭐냐면 이 고위직 부패 혐의를 조사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걸 보면 이제 가오숭타오의 범죄가 엄히 다스려야 될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런 거고요. 당연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 목표에 따라서 만든 국가제조업 전형 승급기금의 총경리를 맡았던 가오숭타오 부총재는 한마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책임지는 핵심 인사, 그것도 자금을 굴리는 인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가오 부총재가 이 화신투자관리 재직 당시에 투자를 집행했던 반도체 회사의 내부자 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오 부총재가 연관된 이 화신투자관리는 시진핑 주석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이 반도체 스타트업과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펀드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4년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맡겨진 펀드 규모가 중국 재정부, 그리고 중국 개발은행, 이런 정부기관과 중국 연초, 중국 이동, 이런 국유기업들이 조성한 380억 yuan, 한 26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트럼프 당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들을 강화하니까 반도체를 개발하는 신생 회사들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펀드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니까 중국 정부가 2019년 7월 또 2천억 yuan, 한 37조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2차 빅펀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투입된 펀드를 통해서 이 회사는 중국 내 반도체 설계라든지 첨단 소재 장비 뭐 이런데 한 14만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섰던 겁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미국을 압도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희망의 등불이었고, 또 시진핑의 간절한 꿈이 담겨 있는 그런 사실상의 정부 직속 기관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보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들이 이 정부의 반도체 자금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럴싸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부를 현혹한 다음에 자금 지원을 받고 나서 먹튀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왕왕 벌어져 왔었는데, 이 가오 부총재의 부패 사건도 이런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황홍신, 그러니까 HSMC라고 불렀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1000억 yuan 사기극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회사는 이 반도체 개발을 한다고 돈을 끌어들이더니 결국 올해 2월 말 전체 직원을 해고하고 파산했습니다. 미국에서 VOA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10월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년 동안에
100억 위안급 이상의 반도체 프로젝트 6개, 그러니까 오한홍신, 난징더커마, 청두거신, 산시쿤둥, 구이저우 화신퉁, 또 화이안더 화이, 뭐 이런 회사들이 휴업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벌어지는 것일까요? 중앙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맞춰가지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지방정부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일반적인 제조에서 하나 만들듯이 뚝딱 공장 하나 세우고 또 천문학적인 돈들을 쏟아 붓습니다. 여기는 또 이권과 부패가 함께 엮이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제대로 된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칭화유니그룹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회사들의 파산도 문제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일컬어왔었고 또 반도체 산업의 맏형격이죠. 칭화유니그룹이 실질적 파산을 당한 거죠. 이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7월 9일 베이징의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파산 신청을 한 주체가 채권자인 후이상은행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후이상은행이 이 파산 신청을 한 이유는 칭화유니그룹이 작년 말 기준으로 320억 달러, 약 한 36조 원에 이르는 빚이 있는데 이 돈을 더 넣어봤자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칭화유니그룹이 칭화대 산하 지주회사인 칭화홀딩스가 지분 51%를 가진 국유기업이라는 점이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힘도 실어줬고 이 회사의 자오웨이거 회장도 일본 신문 인터뷰에서 10년 내로 세계 5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되겠다라고 자신할 정도로 야망이 컸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꿈들은 모두가 다 허상이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독자적 기술 자체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전부 외국, 미국이나 서방국들의 연계가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그런 회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네 거강꾼이나 다름없는 속빈 강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칭화윤희는 서방 세계의 기업들을 인수합병해가지고 초거대 반도체 회사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터진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 때문에 모든 꿈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 국내외에서 발행 후에 갚지 못한 채권이 1000억 위안, 한 1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이 칭화윤희그룹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알리바바 그룹이 저장성 지방정부하고 손을 잡고 인수하려고 지금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성사될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지난 11월 11일 중국이 육중전해가 끝난 날 중국과 홍콩 증시를 요동치게 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이 회사의 대만계 이사 3명이 집단으로 사임한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번 3명 그만두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대만계 미국인 장루징이 창업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정부 측 지분이 50% 이상인 사실상의 국유기업이 됐죠. 이 SMIC는 지난해 매출이 40억 달러의 세계 제5위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이 유일하게 희망을 거는 회사라고 할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만계 이사 3명이 줄 사임을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 3명이 사실상 SMIC가 이 정도 기술력을 갖게 된 원동력이 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 부회장직과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임을 한 장상희는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 출신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1997년 대만 TSMC에 합류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량명숭 공동사장은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사회이사직에서 물러난 양광레이도 미국 MIT대 링컨 연구소 연구원 출신인데요. TSMC에서 연구개발 책임자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SMIC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동시에 물러났으니까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들이 물러나면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회사로 왔던 기술 인력들도 한꺼번에 사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 SMIC로서는 그야말로 미래의 기술 인력들까지 줄줄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SMIC를 그만둔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SMIC의 기술을 진보시키려면 당연히 7나노 제품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네덜란드의 ASML사의 극좌 예산, 그러니까 EV 노광 장비의 도입이 필수적이고요. 또 다른 이제 기술들의 해외 유입도 필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상의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들 핵심 인력의 사임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쌓아놓은들 미래 기술 개발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난 23일 유럽 내에서 그래도 상당히 중국 친화적인 국가였던 이탈리아에서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의 자국 사업체에 대해서 중국 기업의 인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AMAT라는 회사, 다시 말씀드리면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그야말로 중국에 넘어갔으면 상당히 기술 진전이 있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 마리오 드라기 내각이 중국 기업의 자국업체 인수 시도를 막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저장 진성 기계는 이 AMAT의 홍콩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AMAT의 이탈리아 스크린 프린팅 설비 부문, 그리고 싱가포르 웨이퍼 설비 사업, 중국 내 자산 등을 잇따라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이런 결정 때문에 이제 이게 다 좌절된 건데요. 이탈리아가 이런 결정한 것은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방위산업 및 핵심 기술 같은 이런 전략 부문에서 중국의 투자 확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 보고와 강도 높은 심의를 회원국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을 넘어서 이제 유럽까지 중국에 대한 목조르기에 이제 동참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래도 없고 이젠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하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지 신문 니케이가 지난 10월 13일 보도한 건데요. 반도체 시장 조사 기관인 IC 인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냐? 15.9%에 그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5.9%입니다. 여러분, 시진핑 주석이 2015년 산업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당시 10%에도 미치지 못했던 자금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금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도체 자금률 저하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이 중국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자금률은요, 5%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글로벌 분업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자기 한 나라의 공급망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부 펀드의 투자 확대와 대학 전문학부 설립 같은 이런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더 내부적으로 돌아선다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금률 목표 달성은 더 멀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